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뀐 점이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파트를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만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문제 위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의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지한 커리큘럼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파트 1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항상 이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알고리즘 이름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이 각 파트의 개념을 알면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볼 때 그 문제의 유형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보통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막 한 가지 알고리즘을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 알고리즘을 혼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특정 문제에 대한 그 유형만 알면 절반은 거의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만큼 정말 유형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란 줄여서 DP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적 계획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 다이나믹은 그냥 멋있어 보여서 지은 거라고 해요. 실제로는 이 계획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이 계획법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면 문제를 어떤 형태로 변형시켜서 쉽게 푸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이 방법을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나눠서 푸는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DP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 그리고 두 번째,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입니다. 이 두 조건은 뒤에서 피보나치 수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입니다. 우선 정의는 이래요.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세분화될 수 있고 이 큰 문제랑 작은 문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릴 때 이 문제는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다음은 피보나치 수를 정의한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피보나치의 0번째 수는 0이라는 값을 갖고요. 첫 번째 수는 1,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수 이상부터는 그 전값과 그 전전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보나치 두 번째 수는 앞서 0이랑 1을 더한 1이 되고요. 피보나치 세 번째 값은 피보나치 2와 1을 더한 1 더하기 1 해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n이라는 큰 문제를 n-1과 n-2라는 작은 문제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피보나치 수는 앞서 말한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입니다. 이것도 우선 정의는 큰 문제의 정답이 작은 문제의 정답들로 구성할 수 있을 때 이걸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피보나치 다섯 번째 수를 구하는 과정을 재기호출, 저번에 백트래킹 할 때 했던 방법이죠. 재기호출을 하는 과정을 트리로 나타낸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다섯 번째 수는 네 번째 수와 세 번째 수의 합으로, 그리고 네 번째 수는 세 번째에서 세 번째랑 두 번째의 합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번째, 한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와 0번째의 합이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피보나치의 음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두 수의 합, 이 1이 되겠고요. 1이랑 0이니까 2는 그래서 1이고, 여기서 1 더하기 1이면 3은 2. 2는 1이니까 2 더하기 1은 3. 그리고 3은 2니까 3 더하기 2는 5. 따라서 피보나치의 다섯 번째 수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피보나치 다섯 번째 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거는 모두, 이게 n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들은 모두 n보다 작겠죠. 따라서 큰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많은 작은 문제의 정답들로 구성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방금 제기를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함수고요. 이 두 가지는 0이랑 1일 때, 저번에 백트래킹을 할 때 이 제기함수 맨 앞에는 기저살이라고 함수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의 음의 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번째 수,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 또는 1에서 멈춰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2가 들어왔다고 하면 피보나치 1이랑 0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리턴을 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1이 들어오면 여기서 0이랑 마이너스 1을 리턴하지 못하도록 미리 기저살에 1을 포함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n이 5만 돼도 아까 여기 보시는 트리처럼 이 각 노드들을 모두 함수 호출을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만큼 함수 호출을 다 해야 되는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DP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메모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정답을 어디다가 미리 저장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보나치 5를 구하는데 이거는 피보나치 4랑 3으로 나뉘겠죠. 근데 이 4를 구하는 과정에서 3을 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트리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걸 바로 이쪽으로 대입해서 리턴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3을 또 이 1로 나눠가지고 계속 반복으로 수행할 필요도 없고 시간 복잡도도 단축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메모이제이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답들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 DP 테이블이라는 거는 배열을 의미하는 건데요. 정답이 나올 때마다 이 작은 정답들이 나올 때마다 이 DP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저장된 정답을 또 호출해야 되는 상황, 아까처럼 그 피보나치 세 번째 수를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가지고 있던 정답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살펴본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 성질을 만족하므로 바로 리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까 구한 피보나치 3이랑 지금 구해야 할 피보나치 3이랑 결과는 같을 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메모이제이션 과정을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코드는 이렇게 바뀝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P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고 바뀐 부분은 이 세 번째 줄.
아까 구한 정답을 또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리턴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메인 함수, 이 함수 호출 전에 이 dp 테이블을 모두 -1로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dp 테이블의 n번째 인덱스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다는 거죠. 맨 처음에 -1이었는데 바뀐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면 이거는 이미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dp의 n번째 인덱스를 리턴하면 되고요. 네,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한 피보나치 코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껏 이렇게 설명한 dp 풀이는 모두 탑다운 방법에 해당해요. 이거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작은 문제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큰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거였죠. 보통 이렇게 재기적인 풀이는 모두 탑다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탑다운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요. 두 번째, 바텀업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를 밑에서부터 쭉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피보나치의 0번째 수, 0번째 수가 0이고 첫 번째 수가 1이라는 점은 자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례로 그냥 구해주면 돼요. 두 번째 수는 두 개 합이니까 1, 세 번째 수는 이 두 개 합이니까 2, 네 번째 수는 이 둘의 합이니까 3, 다섯 번째는 5겠죠.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작은 문제부터 쭉 올려나가면 다섯 번째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큰 문제는 작은 문제의 일부분이라는 오버래핑 서브 프로블럼의 성질 때문에 작은 문제들로 큰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야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해요. 그냥 딱 봐도 직관적이고 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고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보통은 바텀업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건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미리 말해버렸는데 바텀업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풀어본 모든 문제는 바텀업이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업으로 모든 DP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고요. 아마 코딩 테스트에서도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이 나올 텐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 DP를 아신다면 대부분 다 바텀업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재기적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과정도 명확하고 실제로 제출해보면 웬만하면 바텀업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바텀업을 추천하긴 하는데 직접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서 좀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